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공연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정말 덥더라고요. 요즘에 한동안은 조금 생각보다 덜 덥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낮에 엄청 뜨겁고 오늘 오는 길에도 꽤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공연하는데 좀 어려움 없어요? 예, 근데 요 타이밍이 공연계 쪽에서는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지금 방학 때기도 하고. 예, 이게 그 예전에 왜 날씨 더우면 지나가다가 은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 있잖아요. 네, 잠깐 들어갔다. 예, 오락실도 들어가고. 오락실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때 생각해서. 네네. 예, 근데 이게 공연계 쪽에서는 여름에 공연장이 참 시원하거든요. 네.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사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2시간 정도 막 뛰어다니면 네.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땀이 막 줄줄 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로비랑 공연장이랑은 에어컨을 따로 가동시키는 공연장이 꽤 있는데 객석과 무대는 따로 가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같이 가동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에 여름 때 오시면 엄청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고 여름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여름 자켓 같은 거 준비하셨는데 네. 너무 더워서 입을 엄두가 안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켓 공연장 오실 때 한번 딱 챙겨서 오셔갖고 포토존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이 여름에 공연장 바캉스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도 깨알 홍보까지 또 다 해주시는데 네. 이 공연장 바캉스 원하는 분들에게 네. 어떤 공연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시사에 나오면서 공연 소개를 올렸는데 제가 공연명을 딱 말씀드렸을 때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이 이 공연 이렇게 하실 만한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연이 있었어. 이런 공연들은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공연을 오늘. 그렇게 유명한 공연이에요? 예, 바로 뮤지컬 빨레입니다. 네. 빨레 한번. 제가 반응이 똑같은데요. 그러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빨레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공연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공연이 초연됐었던 게 2005년에 국립극장에서 초연이 됐었어요. 국립극장. 네, 남산 위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거기 이제 제일 큰 공연장이 해오름, 그다음이 달오름, 그다음에 별오름 극장인데 제일 작은 별오름 극장에서 초연됐던 공연인데 공연됐었던 그 해에 그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이라고. 이때 여기서 극본상이랑 작사상을 수상했었거든요. 네. 시작했을 때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고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공연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영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입니다. 서울살이 5년 차가 됐고 이제 집세와 나이는 계속 늘어가는데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서점 직원이 되어 있는 나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꿈을 쫓아서 한국에 온 그 몽골 청년이 있습니다. 솔롱고라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월급이 밀릴 것 같은 위기까지 오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런 이제 서울살이 5년 차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솔롱고와 나영이라는 남자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솔롱고의 집으로 나영의 빨래가 바람에 날려서 넘어오면서부터 이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제목이 빨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내용에 보시면은 나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가 부당한 그 어떤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롱고는 이제 방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서로 이제 아픔을 서로 얘기하면서 좀 의지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일종의 뭐 연정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연정이기도 한데 공연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사람들을 일반 서민으로 대표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공연이죠.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울살이 10년 차의 뭐 희정 엄마 역할도 있고 45년 차 된 그 주인 할머니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주인공 나영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이 아마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빨래라는 공연. 내 얘기 같잖아요. 네.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네, 우리 얘기. 옛날 내 얘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공연 보면은 노래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 공연 보다 보면 앞에서 우는 관객들 때문에 배우들이 감정을 추스리는 게 훈련이 될 정도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공연 보는 내내 또 자기의 옛날 얘기가 나오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고 이 공연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고 아주 마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연장 분위기가 계속 연출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17년 된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2005년에 시작했으니까요. 17년 동안 공연을 이렇게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이 이 2005년에 공연이 시작돼 갖고 보통은 창작 초연, 그다음에 다시 하면 재연, 3연, 뭐 10년 되면 10주년 기념 공연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 빨래라는 공연은 시작할 때부터 오랫동안 할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그 시즌명을 갖고 있어요. 2차 공연, 3차 공연, 4차 공연 이런 명을 했어요. 이게 뭐 해가 바뀌면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시기를 이제 명명하는 식으로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매기는 거죠. 아니 뭐 리뉴얼하는 걸 할 때마다 이렇게 차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배우분들이 등장하는 배우들이 한 번 쫙 바뀔 때마다 그렇게 차수를 매기죠. 그래서 2022년 지금 현재도 공연 중이거든요. 네. 이 2022년 공연은 몇 차 정도 됐을 것 같으신지. 지금 17년인데 배우 한 번 바뀔 때마다 네네. 차수가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 2년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한 10차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현재 하는 공연이 26차 공연입니다. 26차요? 네. 그럼 반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네, 이 공연이 처음에 공연됐을 땐 딱 일정 기간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009년에 학전 그린에서 공연을 시작할 때부터 오픈런으로 거의 안 쉬고 공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연장이 바뀔 때마다 잠깐 쉬고. 그래서 차수가 계속 늘어났고 근데 아쉽게 이제 지난 23차 공연, 24차 공연 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이때 조기에 좀 중단이 됐었고 한 1년 정도 쉬는 다음에 작년부터 유니플렉스라는 공연장의 이관에서 다시 25차, 26차 공연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공연 대단합니다. 네. 네, 이렇게 관객들한테도 각별한 공연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연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정말 각별하고 의미 있는 공연일 것 같아요. 상징적이죠. 네. 이게 보통 오픈런 공연들은 연극이 주를 이루는데 창작 뮤지컬이 이렇게 쭉 쉬지 않고 공연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죠. 연극보다는 뭐 음향 장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예전엔 지하철 1호선이라는 공연도 같이 좀 공연되는데 현재는 거의 뮤지컬로 오픈런은 유일무이하다시피 빨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객석 예매창 들어가서 보면 뭐 잔여석이 많지 않고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찾고 계시는 그런 공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2020년 때 5,000회를 돌파했습니다. 네. 5,000회 돌파했으면 이제 15년 동안 5,000회 한 거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1년에 333회 정도 한 꼴이에요.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공연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오신 관객 명수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대극장 공연은 아니잖아요. 소극장 200석, 300석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와, 100만 명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영화는 대박 나면 1,000만 명 하잖아요. 계산해 보면 영화가 좀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계산해 보면요 1,000만 명 들려면 이거 150년 해야 됩니다. 대단한 공연인 거죠. 공연계의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영화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번 공연이 터지면 100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면 되니까. 네, 배우도 이제 이 공연 출신이다 이런 게 타이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창작 뮤지컬 중에서도 오페라 유령 이런 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도 딱 만들어지고 이제 뭐 명성황후나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공연들도 다 창작 뮤지컬인데 끊이지 않고 공연되는 건 대단한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오페라 유령 같은 거나 이런 뭐 레미제라블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시작하면 배우가 너무 늙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배역을 소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시간이 17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또 관객들의 감수성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좀 옛날 옛날 뮤지컬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구식 같은 느낌이 들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게 감성이 또 달라지니까. 예. 근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 시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정서적인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네, 있는데. 그럼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이 왜 잘 되는지를 그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의 가장 큰 키워드는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예. 근데 어떤 시대를 살던 물론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네. 늘 누구에게나 따뜻한 위로는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이런 위로를 전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 공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진 것 같고 그 타방송사 그 놀면은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예, 프로그램 예, 거기서도 예. 이제 한번 이 빨래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건 이 코로나 시기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 작품을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 옛날 얘기 같은 이 공감이 위로야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빨래의 힘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시대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이건 뭐 남들이 보기에 너 좋겠다 잘 나간다 요즘에 이렇게 해도 네. 이 가슴 한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걸 그럼요. 딱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뮤지컬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죠. 예. 빨래 보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예. 참 예뻐요. 제가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안 부르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소개만 하셔도 될 걸.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노래 말고 이거 굉장히 쑥스럽네요. 슬플 땐 빨래를 해라는 넘버인데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맞아요. 슬플 때 빨래하면은 예.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청소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맞아요. 가사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공연시랑이라 가사랑 노래랑 섞여 있으니까 이거 잘 들으시면서 위로 잠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울고 싶으면 우리 아지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이야. 울고 싶을 때는 울기라도 해야지. 어진 사정이 멀쩡히 일하던 선배 언니를 잘라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점에서 책 팔던 절더러 파주에 있는 창고 가서 책 먼지나 털래요. 오늘 회사 가서 싫다고 했더니 관두래요. 아니 뭐 그딴 것들이 다 있어. 울지 마 나영아. 아줌마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공장생활 시작했다.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밤 커피 쏟아가면서 나 그렇게 일했어. 하여튼 그 윗대가리 맘대로 해주려는 거 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나영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내일 다시 따지러 가지. 응?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네 눈물로 마를 거야. 자 힘을 내. 나는 말이여 울고 싶을 땐 빨래를요 푹 맞아 누운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 마흔이 다 된 저 딸년 똥꼬저귀 빨 때도 아이고 내가 한숨이 푹 나오지만 빨래를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요.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것들아. 하지만 말이요 그렇게 섹시 많이 울지는 말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우리 자판기 커피만 뽑았죠. 야간 대학 다니다 그만둔 지 오래. 정신없이 흘러간 20대 뭘 하고 살았는지 뭘 위해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슬플 땐 난 빨래를 해. 둘이 기저귀 빨대 굿이 양말 빨대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나 싶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지.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우릴 돌아보지.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채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많이 할 거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나는 지치지 않을 거야. 자 힘을 내, 자 힘을 내, 자 힘을 내. 뮤지컬 빨래 OST 슬플 땐 빨래를 해. 이정은, 허순미, 박지연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청취자 5588님께서요. 뮤지컬 빨래 제목만 들어도 고향 시골집 마당 빨랫줄에 팔랑팔랑 자연바람에 뽀송하게 말아지던 빨래. 네. 요즘 힘든 세상살이에 마음의 빨래마저도 말려가며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야 마르는 빨래처럼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네요. 살다 보면 뽀송하게 잘 마를 빨래. 네. 좋은 뮤지컬 소개 감사합니다. 아유, 뭐 거의 관계자급입니다. 저보다 홍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여기가 더 낫죠? 유튜브보다? 여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글 보니까. 예, 뭐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유튜브 구독자들이 떨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여기 것 같은데. 오셨을 텐데 다 대단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니 근데 네. 유심히 지금 이제 노래 나오는 거 들으신 분들은 네.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네? 네.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나왔던 나영 역할했던 박지연 배우도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매일매일 기사에 나왔던 배우이기도 하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목소리, 예, 맞습니다.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이정은 배우. 예. 그렇게 핫하다는 이정은 배우. 현재 26차 빨래 공연인데 3차, 4차, 5차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살이 45년 차의 주인 할머니 역할을 정말 빨래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뮤지컬 빨래 이정은 배우를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분이 연기하시는 할매를 보고 눈물 흘리는 관객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정은 배우가 요즘 출연 안 하면요 뜨질 않아요. 드라마가 네. 살짝 이정은 배우가 지나가 줘야 이 드라마가 내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나서. 처음에는 사실 조연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젠 주연이에요. 네.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찾는 배우가 돼서. 블루스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네. 네. 그렇구나. 여기에 초기에 나왔군요. 네, 이 빨래 이정은 배우의 주인 할매는 대학로를 다니는 배우들이 다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주인 할매였고 그 주인 할매 역할을 했었던 배우분들이 워낙 또 연기력이 탄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탄탄하게 연극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영화로 가고 드라마로 가고 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가끔 생각이 드네요. 방송국에서 뭐 드라마 나올 때 뮤지컬 배우 출신들은 목소리를 뭐 아니 막 이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예. 그거 이제 그런 거 너무 지난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 뮤지컬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들, 연극 배우들 연기 예. 매체에 맞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현장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도 좋고 자랑스러운 배우들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홍보하시는데요. 예,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뮤지컬 빨래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창작 뮤지컬인데 맞아요. 교과서에 실렸어요. 예. 벌써 10년 전에 2012년에 그 출판사 창비에서 그 고등학교 예. 문학에 등재가 됐고 또 같은 해에 대표 출판사에서 중학교 국어에 또 등재가 됐죠. 그리고 이거보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건 2013년에 뮤지컬 빨래를 부르며 일본어를 배우자라는 제목의 일본어 교재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 교재요? 예. 일본 사람들이 보는 교재예요? 예, 뭐 그렇죠. 뮤지컬 빨래로 일본어를 배우자 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이 예. 볼 수 있게. 예. 그건 누가 썼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빨래가 누가 자랑스러웠던 거죠. 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 빨래가 해외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꾸준히 도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일본의 공연을 전국 투어 공연을 했었는데 그 시작이 2012년에 일본 프로덕션이랑 MOU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네.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빨래를 일본 말로 센토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제목을 안 하고 빨래라는 말 자체를 일본식으로 표기해서 파루레 뭐 이렇게 해갖고 거의 한국적인 정서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 만들어서 한국적 정서가 느껴지게 일본 공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더 뮤지컬에서 일본 공연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그중에 6위에 뽑힐 정도로 빨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3년 뒤에 2015년에는 중국이랑도 MOU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 공연도 하고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22년 올해도 중국 공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빨래 안 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빨래. 빨래는 다 하겠죠. 네. 아마 외국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빨래하면서 풀 겁니다. 아마. 그죠? 네.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즘은 다 세탁기나 막 건조기나 이런 걸 다 사용하는데 네. 빨래했던 시절에 대한 뭔가 그리움, 네. 추억, 낭만 이런 것들 다 어느 순간 다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 참 근데 묘하네요. 이 마스크 정서가 쓰고 통한다는 게. 다녀야 되는 지금 시절에는 예전에 빨랫줄에 그 아까 화창한 햇살에 빨래 말리면서 있는 그 뽀송뽀송한 그 느낌, 그 맑은 공기 이런 거 약간 그리우실 것도 같아요. 빨래는 가족이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빨래는 누구나 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빨래를 오늘 소개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요즘에 이제 근심 걱정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청자 댓글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 예. 빨래 작품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빨래가 잘 마르듯이 예. 그런 근심 걱정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빨래라는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로 대표하는 뮤지컬 빨래 얘기 나눠봤는데 대학로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곧 열린다고요? 아, 예. 이거 단신인데 9월 24일부터 원래 한 달 정도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9월 24일요? 예. 9월 24일 날 있는 행사의 리부트 행사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네. 장장 한 5시간 동안 오. 쭉 거리 공연이 있어요. 예, 요거 이제 리부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예. 참고로 제가 이제 5시간 내내 사회를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사야 듣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뭐 작은 선물이라도 청취자분들 가셔야겠는데요. 네, 이때 이제 뭐 춤을 기반으로 한 공연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 갈라쇼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족분들끼리 나오셔서 너무 덥지만 아주 더운 시간 살짝 피해서 4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대학로 이 공연계에서 네. 안현수 대표님은 사회를 볼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그런가 본데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연은 저한테 의뢰가 안 오는데요. 조금 관계들을 풀어줘야 된다 싶을 때는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대단한 분하고 저희가 같이 방송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오히려 더 성공하고 영광으로 싶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5년 영화 조용한 열정입니다.